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장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냉각 조짐을 보였지만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가 물론 고용 증가세가 현재 둔화가 되고 있고 채용 공고도 줄었지만 아직 실업률 3.8%는 낮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7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욕 유가는 이제 공급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약 10개월 만에 지금 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축을 10월까지 조금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매달 원유 수지를 좀 줄이기로 오펙 플러스와 합의를 하면서 시장의 공급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무려 18만 7천 명이 증가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지만 그래도 6월과 7월에 신규 고용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8월 고용 증가의 효과를 좀 상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7월에 3.5%에서 8월에 3.8% 가까이 올랐지만 실업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2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고로 치솟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7월과 조금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예상치를 뒤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신규 고용이 좀 예상치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그래도 적당한 속도로 좀 둔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9월에 거의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3% 가까이 오른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 같은 경우 거의 9월에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거의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50%로 비슷했다가 지금은 거의 65%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중순에 조금 발표가 될 미국 CPI가 좀 예상치 수준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무리해서 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세계 반도체 설계 분야의 탑이죠. 이 원톱이니 암 같은 경우 또 지난달 21일에 미국 SEC의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증시 사상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 전에 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너도나도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등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는 13일에 공모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14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앞으로의 기술주 흐름에 큰 영향을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기술주의 흐름도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6일을 시작으로 해서 7일에서 또 8일까지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3명의 연은 총재가 좀 긴축 지속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2주 정도 또 FOMC가 남아져 있는데 이 의사들의 발언,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결정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연준 의사들의 발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중국 경제 지표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 7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8월에도
수출입 증가율과 물가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권에 놓여져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구입 위안 같은 경우는 세사째 상환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한숨을 돌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안정감을 좀 가지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좀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위안화 변동성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혼재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슬슬 배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3년에 판매를 180만 대까지 좀 목표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오늘장 테슬라는 좀 5% 가까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모델 3 세단 디자인과 함께 성능을 좀 개선을 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최고급, 중국에서 최고급 모델인 모델 X, 또 그리고 모델 S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이번 할인 정책으로 좀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 보이면서 그런 우려감의 주가가 오늘장 5% 이상 좀 빠지면서 6주 만에 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도 0.85%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준 모습이 나타내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쭉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6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간 주가 상승률만 해도 7% 이상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델 컴퓨터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1% 가까이 좀 올라주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델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1% 이상 크게 오른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데 올해 들어서만 이제 델 같은 경우는 주가가 66%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좀 델 컴퓨터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하반기까지도 좀 좋은 전망이 일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경계 침체 영향이 받다 나면서 PC 수요가 조금 줄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좀 전체 인력을 5% 정도 감원을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테슬라 이 빔페스트가 지금 현재 4일 연속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테슬라로 불렸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좀 정점을 찍고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빔페스트가 지금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성능과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혹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추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주가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좀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모습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GM 또 포드보다도 아직까지 좀 높다, 시총이 높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의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애플 주가가 오르고 엔비디아는 좀 밀렸는데 우리나라 주가랑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오히려 엔비디아, HBM 그걸 공급한다는 소식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흐름하고 미국 시장 흐름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테슬라 쪽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2차 전지가 공교롭게도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금요일에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3,500만 원대에서 오름세를 좀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일단 25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또 그레이스 케일에서 이제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한 후에 비트코인과 또 주요 알트코인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SEC에서
최근 신청된 7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좀 결정을 10월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에 이때 좀 상승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납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SEC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9월 20일에 좀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이런 거시경제 요인을 좀 고려를 했을 때 9월 비트코인은 조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미국 법원이 SEC를 좀 통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도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초기 암호화폐 규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SEC가 좀 개입한 이후부터 사실상 좀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SEC를 통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토큰에서 이런 SEC가 개입을 한 이후에 좀 미국 내 마켓에서 상당 폐지된 흐름이 나와줬기도 했고 이 SEC의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철수한 흐름들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기업가의 소송에서 좀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암호화폐 규제가 좀 혼돈의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심사 중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는 지금 11개인데 아직까지 ETF 상장은 SEC 최종 답변 시한인 2024년 1분기에나 좀 이뤄지지 않을까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의 주가는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현물 ETF 숙탁서로 지정된 코인베이스, 채굴업체, 암호화폐 관련 ETF 역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ETF 상장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런 실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은 하지만 좀 실제 상장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열심히 달려주신 김세영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